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40대 여자입니다.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믿었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은 사람이라 얼얼했었는데 거의 다 해결이 난 듯해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8년의 결혼 생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일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일에 묻혀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 살면서 제 몸을 좀 돌보지 못한 사람이긴 합니다. 친정에선 맞이로 시가에선 맏며느리로 일종의 책임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양가 부모님 살뜰하게 챙겼고 양가 형제들 문제들 생기면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해 주려고 발벗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 결혼한다 했을 때도 그래요. 집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다고 자신들 능력으로는 집 해결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저 찾아왔을 때에도 타이밍 좋게 전세준 제재입 계약 만료 다 돼가는 시점이었던지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서 살게끔 도움을 줬었습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월세로 10만원 받는 그런 집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생활권이 후져도 너무 후졌던 것은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역세권인 곳입니다.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상대로 임대 한번 해볼까 하고 투자해서 마련한 곳이었고 내놓으면 바로 임자가 나타나는 그런 인기 있는 곳이긴 하죠. 가족이니까 시동생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으니까 그 모습 보기 좋아서 도움 줬습니다. 친정이 하는 것보다 시가에 더 하긴 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 시가 자주 가지 못하고 말 그대로 며느리 노릇 못하는 것 같아서 용돈 더 챙겨드렸었고 뭐 필요하시다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서 챙겨서 넣어드리고 시부모님 건강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긴 했었어요. 결국 몸 아프시면 그거 다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했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더 신경 써 드렸었습니다. 저는 시가에선 보물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이리저리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저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시동생 부부 제가 배려해준 그 집에서 3년 살다가 전세로 나가면서 그동안 감사했다 하며 제게 돈 내밀더군요. 보증금도 없이 10만원으로 3년 동안 살았는데 나가면서 자그마하게라도 예의 지키지 않으면 인간 아닌 것 같다면서요. 시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만큼 제가 그분들 배려하고 도와드리는 만큼 그분들도 저 신경 써주셨었고 쉽사리 이런 거 모르고 살긴 했습니다. 일이 바빠 끼니 거릴까봐 제 직장으로 도시락 싸서 가져다 주는 분이셨고 몰래 집 앞에다 반찬 가져다 놓으신 것은 기본이었고 8년 동안 저희 집에 발 들어 놓으셨던 적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며느리 불편할까 싶어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하면서 저를 생각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시가 사람들에게 호구 노릇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이었고 도리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베푸는 것에 고마워는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명절, 생신 이런 거 따로 챙겨드리지 않아도 되었고 말맞다나 며느리가 되어서 시부모님 식사 한번 제 손으로 챙겨드린 적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한마디 하신 적이 없는 양반들이라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명절 때도 양가 당일에 다 해결을 합니다. 오전에 저희 집과 좀 더 가까운 친정에 갔다가 오후에 시가로 갑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제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가서 조금이라도 자라고 하면서 제 등을 미십니다. 제 집이 편하지 이곳이 편하겠냐고 하면서요. 잠을 자지 않아도 내 집에 앉아있는 것이 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면서 저를 밀어내십니다. 설거지 같은 거 지금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시가에서 시간 길어봤자 2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해서 봤는데 무슨 설거지를 하며 식사를 차리며 며느리 도리를 했겠습니까? 그게 용인이 된 이유는 그것 외에 저는 잘하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좋은 시가라고 여겼습니다. 친한 친구들 전화 와서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시누이가, 우리 시동생이 이랬다 저랬다 전화만 오면 가슴이 벌렁거린다.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왜 시가 사람들은 며느리를 잡아대지 못해 난리를 떠는 거냐 했을 때
저는 콧방귀를 꼈었습니다. 우리 시가는 그런 시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이 탈탈 털려버렸고 역시 며느린 며느리구나. 시가는 시가구나.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는 뒷전이 되는 것이고 발은 안으로 굽게 되는 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 바람이 났습니다. 참 지 깜냥해.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지네 식구도 내가 알아서 다 챙기니까 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을 피워. 그것도 1년씩이나. 바람을 피울 거면 좀 모르게 완벽하게나 피우지. 어이없게도 제 친구에게 걸렸더라고요. 그것도 2번씩이나요. 게다가 그 친구라는 걔가 저랑 사이가 엄청 좋지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하고 지금 100% 만족하고 살아도 그런 티 딱 50%만 내야 하는 거라고요. 만일 내가 행복한 티를 100% 내면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는 처음엔 부러워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거 시기하는 법이거든요. 저랑 대학 때부터 사이 좋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들 1명 정도 있잖아요. 맞질 않는데 친한 친구들 비슷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긴 하는데 서로 경계를 하는, 절대로 저 친구에게는 흠 보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친구. 하필 그 친구한테 2번씩이나 걸린 거였습니다. 제 흠 잡았다 생각한 거죠.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결국엔 네 남편도 젊은 여자한테 허우적대고 있다. 너의 인생 성공했다 생각했겠지만 우화를 떨고 있지만 이걸 어째? 네 남편 지금 젊은 여자한테 죄다 퍼주고 있는데. 친구가 일하는 호텔에 남편은 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고 친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총 2회에 걸쳐 증거사진을 찍어 제게 이거 보라고 호들갑을 떨었고, 저는 놀라웠지만 하필이면 그 친구한테 이런 사진을 받았다는 것에 더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었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것보다 저는 그 친구에게 그런 사진을 받았다는 것에 더 분노하긴 했어요. 딱 그 사진 보는 순간 너는 이제 끝났는데 이 친구는 이거 죽을 때까지 삶아먹으려고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복했고 만족했지만 제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었나 봅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제 자존심이 덜 상하니 저 스스로 저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빨리 와. 지금 들어갔어. 1시간 뒤쯤 나오지 않을까? 2시간? 어머, 지금이 2번째잖아. 내가 확실하게 증거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와서 조져 놓아야 하지 않겠어? 만일 나가려고 하면 내가 붙잡아 놓을게. 얼른 와. 우선 일은 해결해야 하니까 친구가 일하는 호텔로 갔죠. 쪽팔려. 정말 친구가 남편과 그 여자를 붙잡아 놓고 있었더라고요. 로비에 도착을 하니 구석탱이에서 쭈구리처럼 서 있는 남편을 봤는데 남편보다 저는 그 옆에 있는 여자의 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 아닌가? 할 정도로 어린 여자 모습이었고 너무 순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울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니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고 창피한 것도 모르는지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1년 되었고 이렇게 호텔 드나든 건 얼마 안 되었다. 정말이다 라고 하는데 아휴 미치기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었죠. 1년 동안이나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던 남편입니다. 부부잖아요. 적어도 그런 건 하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1번 정도는 용서? 1번도 안 되는 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벗어. 다 벗으라고. 로비라서 창피해? 그러게 누가 창피한 짓을 하래? 벗으라고. 다 내가 사준 거잖아. 내가 사준 옷으로 내가 준 카드로 딴 여자 만나면서 안 쪽팔렸어? 용서는 빌지 마. 거기까진 가지 말라고. 주섬주섬 벗는 남편, 그리고 저는 그 옷을 받아서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서비스로 좀 버려달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벌렁대는 가슴도 진정이 되질 않고 결과는 이혼밖에 없으니까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건데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질 않는 것 같아서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영양제라도 좀 맞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수액을 맞고 병원에서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시부모, 시동생 부부가 보이는 겁니다.
아, 나 위로해주려 왔나 보다. 그러고 보니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저들이었구나. 내가 놀란 만큼 저들도 놀랐겠구나. 그래, 그래도 가족이라고 찾아왔네. 남편 너희 거지 같은 놈. 나한테도 버림받고 네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겠다 싶었는데 팔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는 거 아니더라고요. 밖으로 굽으면 부러집니다. 당연한 이치인데 제가 착각을 했었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위로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아야 한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놈이라고 다들 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아니랍니다. 이혼까진 가지 말아달래요. 애가 그렇게 모욕을 당했으니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런 짓거리 못할 거라고. 싹 벗김 당하는 그런 치욕 맛보았으니 다시는 다른 여자한테 눈 안 돌릴 거라고 그리 말을 하는 겁니다. 점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이혼에 호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혼을 말리려고 당신들 아들 편 들려고 온 거였더라고요. 목소린 점점 더 커져갔고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해야 하는 거다.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부부 다 이혼했으면 나만 아는 부부들 어디 있겠냐고. 그리고 제가 따끔하게 행동했으니까 저도 조금은 선 넘게 행동한 거니까 도낀 객낀이라는 겁니다. 아들이잖아요. 형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편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씁쓸하더군요. 심하긴 했어. 아무리 그래도 애 보고 사람 많은 곳에서 벗으라고 한 게 말이 되니? 너도 분풀이 다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냥 접자. 그리고 이상한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더라. 술집 다니는 그런 여자 만났으면 네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여자 대학원생이래.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들 뜯어먹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그런 앤 아니라고 하더라.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대. 둘 다 그렇고 그런 건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 그래도 1년인데 나름 지조를 지킨 거지. 아들이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 네 분 풀릴 때까지 네가 아들에게 가하는 모든 것들 다 감수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혼은 말자. 이혼이 뭐 좋니? 이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이혼하고 나서 만일 그 여자랑 살림 합치면 그거야말로 네가 지는 거 아니니? 너 그걸 보고 싶어? 제가 왜 지는 건데요? 살라고 하세요. 나랑 무슨 상관? 사람 순해 보이더만요. 아들 싹 다 벗겨버리는 그런 여자 말고 순한 여자 며느리로 삼아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뭘 바라고 지금 제 이혼을 말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타깝지만 우리들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주저리 구질하게 말하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지금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터질 것만 같거든요. 그리고 술집 여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요? 다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혼하면 좋을 것 없다. 다들 같은 생각으로 몰려온 거죠? 알겠어요. 우리 이제 한번 짜봅시다. 비틀어서 나올 때까지 그 집 한번 짜볼 테니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간을 들였던 신용, 체크카드 다 정지시켰고 그리고 남편은 제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긴 합니다. 제가 차려준 와인바 하면서 근사한 척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가게 닫아버리고 유책 배우자였던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와 돈거래가 좀 있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 다 끊긴 상태에서 그들에겐 큰돈이었겠죠. 시부모와 시동생에게 가압류 걸어버렸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용서해라 하던 사람들 오렌지 즙 짜도 제가 짜기 시작하니까 한 번도 용서하면 안 된다고 아들을 버리겠다며 태세 전환하더군요. 도움되는 사람은 어차피 저였으니까 아들을 버리고 며느리를 택하겠다고 제게 무릎까지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과는 문제없지 않았냐고, 자신들이 제게 잘하지 않았었냐고, 우리에게까지 독하게 할 필요 뭐 있냐고 하는데 남 되는 사람들끼리 옛날 이야기하면 뭐 하나요? 남 되니까 걷어들이는 건데 남편이 은혜를 모른다고 가족 전체가 분수를 몰랐던 거죠. 자신들만이라도 받아달라고 했었던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대학원 여자라며 그 정도면 창피하지 않잖아요. 공부해서 그 여자가 다시 뒤치다거리 하겠죠. 그 여자한테 다시 인생 한번 걸어봐요.
나한테 무릎 꿇지 말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술집 여자가 아니고 대학원 다니는 여자라면서요. 순수한 사람들이니 순수하게 잘하겠죠. 저보다 더. 아, 그런데 상간녀 딱지 붙어서 글쎄요. 많이 크긴 힘들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내가 계속 밟아줄 거니까. 암튼 잘해봐요. 아들인데 용서하고 다시 품어줘야죠. 응원해줘야죠. 안 그래요? 남편이 사실 제일 괘씸한 건 맞는데 여자도 다 알고 만난 거잖아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들어가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자료 다 있는데도 몰랐다 딱 시치미를 떼는 수준이 순수는 개뿔. 돈이나 내나 이녀나 했네요. 거의 다 해결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부모와 시동생에게 걸어놓은 가압류거만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전히 받아달라고 연락이 와요. 어제는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사람이 돈에 쫄리면 이상한 짓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사할 집 알아보고 있고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쪼아야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